안녕하세요. 세상은 넓답니다. 오겐키 데스까? 이상호 아나운서 대답해 주셔야죠. 와타시와 겐키 데스. 됐나요? 네. 진짜 어색하네요. 예. 이 장면 기억하시죠? 영화 러브레터에 나왔던 장면. 그렇죠. 아니 저는 근데 항상 이 오겐키 데스까만 생각이 나고 네. 와타시와 겐키 데스가 항상 그게 이렇게 희미하게. 얼마나 슬픈 장면인데요. 예, 제가 그 영화를 좋아해서 여러 번 봤거든요. 네. 저는 딱 한 번 봤는데 사실 뭐 내용보다는 그 새하얀 설원이 항상 먼저 생각이 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 바로 그곳으로 떠나봅니다. 네. 눈의 나라 일본 홋카이도인데요. 특히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00만 명 이상이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죠. 예, 사실 뭐 그런데 일본 뭐 전적은 아니지만 이 지진 발생으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이후에 네. 관광객이 대폭 이렇게 좀 감소했다고 해요. 아무래도 가시려는 분들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이제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조심스러우시겠죠, 아무래도. 근데 이분은 언제 또 이렇게 다녀오셨나 모르겠어요. 김재영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난 1월에 홋카이도 여행을 네, 했습니다. 네. 그 일본 최북단에 위치한 홋카이도에는 1년 중에 3분의 1이 눈이 온대요. 그렇다 보니 뭐 동계 스포츠, 그다음에 눈꽃 축제 등 겨울을 즐기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데는 없을 듯해요. 네. 홋카이도 하면 역시 하얀 눈밭이 맞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눈의 나라 홋카이도로 지금 떠납니다. 하늘길을 따라 동경에서 북쪽으로 1시간 20분을 날아가자 눈앞에 홋카이도의 하얀 설원이 펼쳐집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뒤 홋카이도 동쪽에 위치한 아칸으로 향합니다. 아칸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길, 도로변에 귀여운 간판 하나가 제 눈길을 사로잡는데요. 아, 저도 저런 곳에 들렸던 것 같은데요. 뭘 파는 곳이죠? 예쁘다. 이곳은 아칸베라는 수제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예. 목축업이 발달한 아칸에서는 농장마다 자체 생산한 우유로 젤라또나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하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칸베 아이스크림의 맛은 이곳에서 가장 알아줍니다. 진짜 청정 아이스크림이네요. 네, 얼마나 맛이 진하고요. 밖으로 나오니 아칸 후지라 불리는 설산이 눈에 들어오는데요. 후지산을 닮았다 해서 붙은 이름으로 지금도 활동을 하는 활화산입니다. 그렇군요. 화산 활동으로 생긴 칼데라호 중 대표적인 곳이 바로 아칸호입니다. 겨울마다 꽁꽁 언 아칸 호수 위로 하얀 눈이 두껍게 쌓이는데요. 여름철 유람선이 다니던 호숫가는 겨울이 되면 자연스럽게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변합니다. 예. 텐트들이 정말 알록달록 예뻤어요. 네. 호수뿐 아니라 아칸 근처의 산들도 겨울이면 온통 눈으로 뒤덮이는데요. 네. 50cm 넘게 쌓이는 것은 기본입니다. 진짜 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군요. 네, 그 눈길을 만끽하기 위해 트레킹족들이 자주 이곳을 찾습니다. 아니, 근데 눈길에서 어떻게 트레킹을 하나요? 그래서 스노우 슈즈는 필수인데요. 저렇게. 앞부분에 짐이 박혀 있어서 발이 푹푹 빠지는 것을 막아줍니다. 아, 수장비군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전문 안내원과 함께 해야 하는데 우리 일행은 왕년에 스키 선수였던 안내원과 동행합니다. 예, 꼭 필요하겠어요, 저런 분. 네. 아무도 지나지 않는 눈을 처음으로 밟는다는 것이 눈길 트레킹의 매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한참을 걷다 보니 곳곳에 발자국들이 보였는데요. 사슴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사슴들이 남긴 흔적은 숲속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왜 다들 서 있는 거예요? 가던 길에 급경사를 만났습니다. 아,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해보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땐 차라리 미끄러지는 게 낫겠어요. 그러니까요. 이럴 때 미끄러지는 것이 상책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눈이 참 독특한데요. 털기만 해도 툭툭 떨어져 나갑니다. 아, 그렇군요. 소금 마냥, 엄격하지 네. 않군요. 네, 눈 속에 수분량이 적어서인데요. 그렇군요. 한 줌 꽉 쥐고 있다가 펴봐도 부수수 퍼져나가더라고요. 예. 가이드가 갑자기 우리에게 무언가를 보여주는데요.
나무에 붙어 자라나는 커다랗고 딱딱한 버섯, 일명 몽키 트레어입니다. 버섯이군요. 진짜 의자 같네요. 네. 장난기가 발동한 일행이 버섯 위에 앉아보는데요. 얼마나 단단한지 성인 남자가 앉아도 끄떡없습니다. 정말로요? 네. 먹으면 안 되겠죠? 네. 독버섯일까요? 계속된 트레킹에 지칠 때쯤 가이드가 뭔가를 꺼내오는데요. 집에서 직접 만들어온 따뜻한 코코아와 스콘입니다. 참 진짜 추위에는 저만한 게 없는데 코코아. 맞아요. 산에서 마시면 얼마나 맛있던데요. 가이드의 따뜻한 마음으로 잠시 추위를 달랩니다. 무슨 CF 촬영인 줄 알았는데. 아칸 호수에 도착하니 여기저기에 김이 올라옵니다. 유황이 섞여 있어 돌멩이 위로 뜨거운 기운이 솟아나는 바람에 강가는 얼지 않고 녹아 있는데요. 강 너머에는 오악한 산이 지금도 뜨거운 기운을 내뿜고 있습니다. 산 한쪽에는 펜스가 쳐져 있고 위험하다는 표시도 돼 있는데요. 여기가 어딘가요? 여긴 화산작용으로 인해서 지표면이 97도로 진흙이 부글부글 끓는 곳입니다. 지표면뿐만 아니라 근처에 있는 돌멩이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묻어납니다. 트레킹이 끝나갈 즈음 숙소 근처 호숫가에서 특별한 체험을 했는데요. 이글루 근처에서 사람들이 숯불에 무언가를 분주히 준비합니다. 떡 같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머시멜로우예요. 이곳에서는 머시멜로우를 숯불에 으릇하게 구워 먹는데요. 맛은 괜찮았지만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로만 만족했습니다. 그래도 또 열기를 이렇게 데펴주는 데는 좋을 것 같아요. 가래떡 가져가시지. 마침 숙소에는 트레킹을 마친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허기진 여행객들을 위해 찐감자가 준비됐습니다. 너도 나도 한자리에 모여 앉아 먹는 모습이 낯설지 않습니다. 진짜 많네요, 감자가. 다음 날 아침 아칸의 또 다른 명소인 스루이 마을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산장을 하며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히코리 씨. 그가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은 바로 단정학입니다. 단정학. 단정학이 뭔가요? 바로 두루미를 말하는 건데요. 수루이 마을은 수백 마리의 두루미 서식지로 유명합니다. 저기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곳은 일본에서 가장 아름다운 마을로 알려진 곳 이토시의 스루이 보호마을입니다. 이토시는 이곳을 두루미들의 서식지로 만든 주인공인데요. 네. 집 앞에 찾아온 두루미들에게 마른 옥수수를 준 것이 계기가 돼서 꾸준히 먹이주의를 한 건데요. 덕분에 이곳이 수많은 두루미들의 보금자리가 됐습니다. 좀처럼 보기가 힘든데. 네, 한 번 맺은 부부의 연을 죽을 때까지 지킨다는 두루미. 그래서 장수의 의무로도 통하는데요. 노부부부터 신혼부부까지 결혼기념일이면 이곳을 꼭 찾습니다. 이상호 아나운서도 한번 저희 가보세요. 부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이곳에 항상 빠지지 않는 분들이 또 있는데요. 두루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으려는 사진 작가들입니다. 이 새소리인가요? 네, 짝짓기 시기를 맞이한 두루미들이 짝을 찾기 위해 구애를 하는 건데요. 일명 메리지 댄스라고 합니다. 서로 어떻게 하는 마주보고 날개를 파닥거리다가 네. 마음이 맞으면 결혼을 한다고 합니다. 진짜 간단하네요. 와, 장관이네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두루미의 장관을 뒤로하고 찾은 곳, 바로 아칸 국립공원 내에 있는 칼데라호 마슈호입니다. 우리나라의 백두산 천지쯤 되는 그럴 것 건가요? 마슈호는 세상에서 가장 맑기로도 유명한데요. 호수물과 산 정상의 공기가 어우러져서 마음까지 밝아집니다. 연중 안개에 휩싸여 있는 마슈호. 일본에서는 맑은 날 마슈호를 선명하게 보게 되면 반드시 행복해진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이날은 좀 흐렸나 봐요. 네. 모든 일정이 끝이 나고 다시 숙소로 향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기 전 숙소에 마련된 유카타 체험장을 들렸습니다. 색색의 유카타들이 널려 있었는데요. 마음에 드는 걸 입어볼 수 있습니다. 어떤 색을 선택하셨나요? 예, 저도 한번 재미삼아 입어봤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입는 것이 만만치 않아요. 간단할 것 같은데. 보기에는 단순해 보여도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군요. 네. 잘 어울리시네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저녁 식사 시간. 메뉴는 종류별 모듬회와 함께 연어구이 그리고 두부와 해산물을 넣은 된장찌개가 이어집니다. 네. 와, 이게 된장찌개인 거죠? 우리나라 된장찌개랑 좀 달라 보여요? 더 달라져 보이죠? 맛이 좀 더 심심하고요. 사케와 함께 먹으니 음식의 조화가 잘 맞았습니다. 어느새 하루 해가 지고 서로는 검은 옷으로 갈아입을 때쯤 색다른 체험을 위해 준비를 합니다. 뭐 하시려고? 어딜 또 가세요? 짐작하신 대로 야간 스노우모빌을 타려는 건데요. 불빛을 단 전문가의 모빌이 맨 앞에서 안내하면 그것을 따라 함께 달리는데요. 어둠 속을 달려보니 또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재밌겠네요. 하늘을 환하게 밝혀주는 불꽃놀이와 함께 그렇게 둘째 날의 일정도 마무리됩니다. 하루하루가 아쉬우셨겠어요. 네. 밤사이 아카네 곳곳에 소복하게 눈이 쌓였습니다. 다음 일정으로 가기 전에 흩날리는 눈발을 맞으며 노천 온천을 즐겼습니다. 좀 바깥이라 춥진 않나요? 저도 그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눈 맞으면서 하는 온천 정말 색다르겠네요. 삿포로로 이동하기 위해 서둘러 숙소를 나섰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산도 나무도 거리도 온통 하얗습니다. 또 왔구나, 또 왔어. 한참을 달리다 보니 걱정했던 대로 길이 막혔는데요. 아칸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우리 일행은 다행히 운전자분 덕분에 샛길을 찾아서 아칸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칸 국립공원을 떠나 도착한 곳, 일본 홋카이도의 중심 도시이자 눈축제로 유명한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이동하는 중에 화려한 간판에 이끌려 수산시장을 찾았습니다. 수산시장 내부는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로 북적이는데요. 수산시장이 참 깨끗하고 유니폼도 깔끔하네. 다 맞춰 입으셨어요. 분위기는 우리나라의 수산시장과 많이 다르진 않습니다. 다양한 생선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삿포로의 특산품인 게입니다. 종류에 따라 크기도 다양한데요. 직접 만져볼 수도 있더라고요. 와. 일본 수산시장에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은 역시 시시코너인데요. 그 틈에 껴서 저희도 맛을 한번 봤습니다. 네. 맛이 어때요? 아주 좋았어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여정은 바로 스키장인데요. 홋카이도에는 지역마다 다양한 스키장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곳은 삿포로에서 가장 가깝다는 스키장입니다. 우리 일행은 스키를 타는 것보다 스키장 안에 가득한 눈을 구경하고 눈길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리프트를 타고 위로 향했는데요. 덮개가 씌워져 있는 게 신기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눈앞으로 새하얀 눈꽃들이 펼쳐지는데요. 푸른 하늘과 하얀 눈이 조화를 이루어 절경을 연출합니다. 어디서 저런 장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스키장 정상에 올라가니 이번에는 발 아래로 삿포로 시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해안선까지 다 보이네요. 네. 하얗게 펼쳐진 설원 위에서 저도 잠깐 동안 동심에 젖어봅니다. 저렇게 한번 누워보셔야죠. 휴식을 위해 옆쪽에 있는 휴게소에 들립니다. 내부에는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40년 동안 이곳에서 매일같이 스키를 탔다는 이분은 스키에 있어서는 베테랑인데요.
1년 자유이용권을 끊어서 오는 건데요. 이분처럼 친구들과 매일같이 이곳에서 스키를 즐기는 중년들이 많습니다. 네. 부럽네요. 네. 스키장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내려오는 길, 하늘과 맞닿은 바다와 삿포로 시내가 눈을 정화시킵니다. 와, 스키를 열심히 타고 나서 또 리프트에서 보는 저 전경이 또 마음을 확 트이게 할 것 같아요. 홋카이도 여행의 마지막 일정은 삿포로 숙소에서 진행되는 소규모 얼음 축제입니다. 눈이 쌓인 야외에 얼음으로 만들어 놓은 아이스바. 의자와 테이블은 물론 샴페인 잔까지도 얼음으로 만들었는데요. 날이 추워서 그런지 녹지 않더라고요. 예. 시원하겠어요. 아주. 잔도 마셔도 되나요? 이제 얼음 조각 만들기죠? 네, 능숙한 조각가가 관광객들에게 솜씨를 뽐냅니다.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자 드릴로 파서 정교하게 모양을 내는데요. 그런데 이 가스불을 사용하면 녹지 않나요? 이건 광택을 내는 작업인데요. 고온의 가스불을 쏘이자 반짝이는 물고기 조각이 탄생합니다. 마무리 작업이죠. 네. 얼음 조각부터 얼음 등불까지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추위를 즐길 줄 아는 홋카이도 사람들. 그 속에서 저도 겨울을 제대로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본 소개해드릴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전적이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깔끔하고 약간 산뜻한 느낌? 네. 근데 이쪽 같은 경우는 공기가 더 맑아서 그런지 그 겨울 분위기도 훨씬 더 많이 다가오네요. 네, 그리고 삿포로 하면 눈축제가 특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언제 가는 게 가장 좋은 건가요? 그렇죠. 삿포로 눈축제는 매년 2월 초에 열려서 2월 초에. 예, 한 일주일 정도 행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네. 예. 그런데 뭐 내년에는 2월 6일 날 삿포로 시내 전역에서 4군데서 예,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축제 말고도 그 홋카이도 전체에서 그 각 지방마다 뭐 얼음 동굴 네. 체험하기 아니면 뭐 얼음 바다를 쇠빙선을 타고 체험하기 등 그 겨울 체험거리도 아주 많다 그래요. 아, 네. 그러니까 꼭 삿포로가 아니어도 또 여러 가지 구경거리가 많다는 얘기죠. 네. 예. 혹시 또 겨울 이용해서 가실 분들은 일정 참고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 세상은 넓다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예, 여러분께서 다녀오신 여행지 테이프 HD로 예, 저희가 아주 선명하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예,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